리카루소 LA 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타운에 CCTV 카메라를 300대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현직 한인 LA 시의원들은 조 부스카이노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인구의 다양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운타운보다 한인타운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돌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물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시간은 단 35초였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아시안 여성을 구하려다 부자가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안 징후에 맞서준 이들에게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무상학자금 보조금인 펠그랜트의 지급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수혜 대상도 60만 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3월 30일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억만장자 리카루소 후보가 오늘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안전한 한인 상권을 만들겠다며 당선되면 CCTV 카메라 300대를 타운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시장에 당선되면 LA 한인타운에 보안 카메라 300대를 설치하겠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리카루소가 던진 선거 공약입니다. 리카루소는 침체된 한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전한 한인 상권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업소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타운에 보안 카메라 300대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o I will definitely do that for sure. The cameras are a very important aspect of fighting crime. 카루소 후보는 노숙자가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도 지적했습니다. 노숙자 쉘터 공급을 대폭 늘려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Particularly small business,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is city, is struggling to do business when you have encampments in front of or around their businesses. You have crime that has been spiking out of control. 더구나 LAPD 경관을 1,500명 증원해 타운 업소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카루소 후보는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카루소 후보 선거 공약에 대해 한인 상인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퍼블릭 세이프티가 안전하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다들 문을 잠그시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들을 입으세요. 듀링 비즈니스 아워에. 그런 게 다 해결이 되고 하면 더 많은 오는 6월 7일 치러지는 LA 시장 선거 예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명 후보가 오는 11월 8일 결선에서 승부를 가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전현직 한인 LA 시의원들은 조 부스카이노 LA 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존리 LA시 12지구 시의원과 데이빌 류 전 LA 시의원은 부스카이노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에 귀를 기울여주고 LA시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인물이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스카이노 후보는 전직 LA 경찰로서 증가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시장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LA시 14지구 시의원은 경찰력 확대와 강경한 노숙자 정책 등 공공안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LA 한인타운 곳곳에 공사하는 곳 정말 많습니다. 다운타운보다 한인타운의 부동산 경기가 더 활발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매력일까요?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7가와 뉴햄프셔가 만나는 곳입니다. 무려 37층의 높이에 375개의 주거용 컨도가 들어설 초고층 빌딩이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 윌셔 갤러리아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데 내년 완공하면 한인타운 내 최고층 빌딩이 됩니다. 한인타운이 워낙에 교통이 요지지 않습니까? 집값이 좀 싸고 렌트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중요한 로케이션적인 영향으로 많은 외국 디벨로퍼들이 한인타운에 집중적으로 이러는 초고층 건물이나 이런 아파트들을 건축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북은 버몬트와 윌셔가 만나는 곳 북동쪽에도 33층 높이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상가와 콘도 그리고 호텔까지 한 건물에 갖출 계획으로 중국계 개발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그 공실률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인타운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렌트도 활발하고 그만큼 디벨로퍼들이 이런 초고층을 지어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인타운이 다운타운보다 부동산 경기가 더 활발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에다 활발한 상권까지 다양한 인구를 흡수하는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층 건물들을 지는 돈들은 이제 코리아타운 내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대부분 많이 들어오거든요. 코리아타운에서 경제 성장률이 좋고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으로 몰리게 되니까 건물주들이 코리아타운에 가서 건물을 지으면은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구나 그렇게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소외받았던 LA 한인타운 지역이 이제는 스카이라인이 바뀔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앞으로 LA 시내의 식당이나 영화관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실내와 실외 대규모 행사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지침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안건은 찬성 12대 반대 1로 통과됐습니다. 이 반대표를 던진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스텔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LA 카운티의 코로나 주요 수치들은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업소의 절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게에는 용의자들이 돌로 유리문을 깨고 업소에 들어가 물품을 훔쳐 달아났는데 이 모든 범행은 단 35초 만에 이뤄졌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한 흑인 남성이 가게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망을 보더니 그대로 돌을 던져 유리문을 깹니다. It was 7000 block of Sunset. It came out at 3:18 yesterday, and the call was burglary of 459. 금전 출납기, 노트북 등 값비싼 물건을 챙겨나가는 데에는 약 3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돌로 창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안에 있는 물건 훔쳐가고요. 일단 레지스터에 있는 박스랑 캐시, 안에 있는 다량 캐시와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팁, 그리고 노트북, 기타 등등을 가져와서 총 한 4,000불 정도의. 용의자는 스키 장갑과 마스크 등 철저하게 본인을 위장했습니다. 목폴라에다가 스키 장갑에다가 그리고 이제 모자도 꾹 눌러 쓰고 들어오자마자 레지스터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더라고요. 피해 업주는 특히 용의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가게 내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피해 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가게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팁통을 보고 가시던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3번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힘으로 뜯고 가져가시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팁 보관통을 노린 겁니다.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었지만 힘으로 뜯어갔습니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시큐리티를 부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도망가시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대담한 범행 수법에 한인 업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LA 한인타운 한 아파트에서 여성 한 명이 쓰레기 투하 장치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어제 저녁 9시쯤 팔가와 호바트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쓰레기 투하 장치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여성은 다행히 별다른 부상은 없었는데 이 여성이 어떻게 쓰레기 투하장에 빠지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공격을 당하는 아시안 여성을 구하려다 아버지와 아들이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자인데 이들을 돕기 위해 개설된 고펀드미 웹사이트에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뉴욕의 피자 가게 앞에서 괴한 3명에게 한인 추정 여성을 포함해 3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여성이 피자 가게 앞을 지나가다 괴한 3명에게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피자 가게 업주 아들과 아버지가 뛰어나가 도움을 주려다 흉기에 찔렸습니다. 뉴욕 경찰은 아버지는 등 부분을 무려 9차례나 흉기에 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강도와 폭행, 흉기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감한 피자 가게 부자의 뉴스가 퍼지면서 고펀드미를 통해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한인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이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의 지급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수혜 대상도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영훈 기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학자금을 제공하는 펠그랜트 프로그램. 당장 올해부터 무상학자금 지원 액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년도 예산안에 학자금 보조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6,600여 달러에서 최대 8,600여 달러까지 26%나 증액했습니다. 더구나 펠그랜트 수혜 대상자들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 610만 명에서 10% 정도를 더 늘린 670만 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펠그랜트 최대 지급액을 2배 정도 증액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 수혜 대상자에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수혜자들까지 포함시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커뮤니티 칼러지 무상교육과 다카 수혜자 펠그랜트 확대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MIT가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제출을 다시 의무화합니다. MIT는 내년 입학생부터는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IT는 오히려 시험 점수가 더 공평하고 투명한 평가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영구 폐지하는 추세인 와중에 나온 MIT의 결정에 교육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네, 요즘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 상승 피부로 느끼고 있으시죠? 장바구니 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농무부는 올해 말까지 식료품 물가가 4%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균 외식 비용도 최대 6.5% 정도 더 인상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무부는 밀과 옥수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교전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도 강력한 방역 정책 때문에 모든 식료품의 공급량이 감소한 것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백신 4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차 접종의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4차 접종을 승인한 대상은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6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요청했지만 되레 FDA가 5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By choosing age 50 and up, which is often something we use for other respiratory viruses like influenza to consider those at high risk, we felt like we would capture the population that might most benefit from this fourth booster dose. 4차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을 마친 고령층이 3차 접종자보다 사망률이 78%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게 FDA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4차 접종이 진행 중인데 접종률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3차가 다 맞았어요, 거의. 근데도 다들 코로나 양성이 되다 보니까 3차, 2차보다 떨어진다고요. 일반인 대상 4차 접종에 대해 정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4차 접종의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 백신 한 번만 맞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적었다 이런 건데 관찰 기간이 길지 않았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스텔스 오미크론 이후 새 변이가 추가로 나올 경우를 고려해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보단 치료제를 충분히 처방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북한이 2주 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을 발사하려다 실패하면서 김정일 이름이 붙어있는 평양 시내 대학의 곳곳이 파손된 정황을 한국 정보당국이 파악했습니다. 2명이 사망했다는 첩보도 입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한 화성 17형은 발사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해당 ICBM이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해 미사일 파편이 평양 인근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발한 높이가 수킬로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 파편 비가 쏟아진 거예요, 평양에.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미사일 파편이 민가의 우박처럼 떨어진 건 아니라면서도 해당 파편으로 평양 시내 주요 시설물이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순환비행장으로부터 동남쪽 직선 방향으로 9.5km, 옥류관으로부터 북쪽으로 12km 지점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대학 옆에 큰 웅덩이가 파였고 대학 건물 지붕도 날아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이날 폭발로 2명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했습니다.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단계로 정보당국은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겹치며 북한이 지난 24일 화성 15형을 17형인 것처럼 급히 쏘면서 민심을 다독이려 했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협상. 그런데 러시아군은 군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5차 협상을 마친 직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모두 건설적이었고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나라가 자국 안보를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된다면 나토 가입 포기와 함께 중립국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습니다. 러시아도 회담 이후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등 북부 전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Все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и на Киевском и Чернигов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выполнены. Целью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является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합의는 러시아군이 자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후에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Ми не бачимо підстав для довіри словам, що звучать від тих чи інших представників держави, яка продовжує воювати заради нашого знищення. 미국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If the Russians are serious about de-escalating, because that's their claim here, then they should send them home. But they're not doing that, at least not yet.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공격이 줄어든 것은 철수보다는 병력 재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도 군사활동 축소는 보급 문제 등으로 고전하는 러시아 군부대를 빼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전쟁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팔꿈치 인사를 나눕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외무수장의 첫 대면 만남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왕 부장에게 우크라이나 상황과 협상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 외무수장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가한 불법 제재의 역효과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наши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продолжали устойчиво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звиваться. 러시아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여온 중국은 러시아 제재에도 반대하면서 서방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영상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경우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中俄合作无上限，我们争取和平无上限。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옥입니다. 네,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 지역 주택가에 코요테 출몰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5월부터 LA와 인천 노선을 조정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 1일부터 LA 인천 노선이 기존 주 10회에서 11회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 금, 토 주 3회 주간편에 월화, 목, 일, 4회를 추가해 주 7회 매일 운항하며 대신 주 7회 매일 운항하고 있는 야간편을 화, 수, 금, 일, 주 4회로 간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간편을 늘려 보다 고객들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차원에서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바인 지역에 코요테가 자주 출몰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얼바인 경찰은 어린 새끼 코요테가 스스로 사냥하는 방법 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주택가에 출몰해 반려견과 반려묘들을 공격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요식업소 4곳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LA 카운티 내 식당과 푸드마트 189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으며 LA의 킹 돈가스와 백정, 블로썸 소주 앤 비어, 오렌지 카운티의 펜코리아 BBQ 앤 샤브샤브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캐시 호쿨 주지사가 지난 1월 제안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관련 예산안이 책정돼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올 가을 학기부터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이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018년도에 총 151만 4,627명의 납세자가 14억 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급금은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인 4월 18일까지 2018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LA 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한인타운을 찾고 있습니다. CCTV 300대 설치해주겠다. 한인 부시장을 등용하겠다. 노숙자 문제 해결하겠다. 후보들은 한인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운을 찾는 이유, 그만큼 우리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력 신장을 위해 후보들 각각의 공약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